반갑습니다. 돌돌입니다. 창맨 사냥터 스킬트리 총정리 가이드로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은 당신에게 길잡이가 되어줄게. 시작하기 앞서 공략 가이드 제작의 애로사항, 제가 경험한 것 이외의 것들도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걸 전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너그럽게 넘어가 주세요. 안내 순서입니다. 정석 스킬트리와 사냥터의 경우에는 가장 효율적인 사냥터, 그리고 대안 사냥터, 그리고 돈벌이 사냥터, 이렇게 나눠봤어요. 먼저 스킬트리입니다. 1차 전직입니다. 자, 검사 같은 경우는 전사 공통이죠.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일단 증가량 향상을 먼저 찍고요. 그 다음에 파스 슬블 찍고 남은 거는 인디오 아이언바디 이렇게 줘요. 근데 핵심이 뭐냐면은 예전 공략들을 가끔 보시면은 슬래시 블러스트를 안 찍고 아이언바디 20을 찍어라 라는 옛날 공략들을 보고 그걸 그대로 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언바디 찍지 않습니다. 무조건 파스 슬블 둘 다 찍으세요. 왜 안 찍냐면 아이언바디가 물방 40 올려주죠. 근데 지구방위 본부에서 통증 완화제라는 걸 팝니다. 이게 30분 동안 물방 30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1,500원 정도 합니다. 요거 먹으면 돼요. 요거 먹으면 아이언바디를 상당히 이제 일정 부분 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슬래시 블러스트를 찍으세요. 네, 통증 완화제 드시고 절대로 아이언바디 찍을 필요 없습니다. 네, 30에서 70 스피어맨 스킬트리입니다. 이제 정석으로 포람 스피어맨으로 보통 육성을 하게 됩니다. 포람이 창보다 평타 무기 상수가 더 좋기 때문에 포람으로 사용을 하게 돼요. 포람 같은 경우는 일단은 마스터리 19 찍고요. 부스터 12 줍니다. 2분 지속기죠. 그 다음에 파이널 어택을 한 번에 몰아가지고 30개를 찍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한 번에 30까지 모아가지고 꾸역꾸역 열심히 모아서 한 번에 쫙 찍는 그 쾌감을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아이언월 주고 하이퍼바디 30, 그 다음에 마스터리 부스터 이제 나머지 차례대로 마스터 하시고, 그 다음에 스킬 포인트가 남을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언 월을 찍으셔도 되고 아이언 바디를 찍으셔도 되고 자유예요. 아무거나 찍으세요. 네, 지금 설명을 보시면은 대부분의 사냥 구간을 스피어맨이 이제 프리스트랑 함께 하게 되기 때문에 블레스를 받으면 어차피 물마방 20이 올라가고 아이언 월 이 효과가 사라져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찍어도 되고, 파이널 어택 같은 경우는 안 찍고 차라리 이거를 이제 뭐 다른 데 투자한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제가 두 개 다 해봤습니다. 스킬 초기화를 해서 파텍을 찍어도 보고 안 찍어도 봤을 때 저의 경험상 찍는 게 훨씬 낫습니다. 원래는 파이널 어택을 왜 포기했냐면 이제 사이길에서는 파텍이 필요 없다 그래가지고 빼는데, 이거는 용기사한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예요. 이거는 파이터 페이지한테만 해당이 되는 얘기고, 용기사는 어차피 드래곤 스레셔를 쓰기 때문에 파이널 어택이랑 상관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게 파텍을 찍게 되면은 포람이 공속이 느리죠. 그래서 허쳤을 때의 데미지 로스가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안 찍는 거였는데, 지금은 스노우보드가 있기 때문에 파이널 어택의 효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찍는 걸 추천드립니다. 찍어야 재밌어요. 다만 찍으려면 한 번에 30개를 몰아 찍어야 된다. 아닌 그러면은 좆꿀이다. 자, 용기사 스킬트입니다. 용기사 같은 경우는 정석은 스레셔 포람을 찍다가 스초하고 로어를 넘어간 다음에 다시 스피어 버스터를 올리기 시작하는 이런 순서로 가시면 돼요. 일단은 70에서 85 사이길 구간, 스초는 본인의 선택입니다만은 일단 81까지는 스레셔를 찍어야겠죠. 스레셔 30 찍고 그 다음에 드래곤 블러드 찍다가 난 이제 하늘 둥지로 넘어가야겠다, 난 이제 로어로 넘어가겠다, 그러면 스킬 초기화 하시고요. 보시면은 1차 2차를 이렇게 찍으세요. 이게 핵심 뭐냐, 파스 슬브를 어차피 안 씁니다. 그래서 파스 슬브를 다 빼고 나머지를 다 찍어요. 나머지를 다 찍는 거. 그 다음에 2차는 이제 파이널 어택을 다 뺍니다. 당연히 파이널 어택도 필요가 없으니까 스피어 포람에 관련된 걸 다 찍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바디 당연히 마스터 하고요. 근데 아이언월을 11을 줬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이 5개 다 마스터하고 나면 남은 스킬 포인트를 아무데나 어디다 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언월 10을 줬습니다. 그리고 3차로 이제 들어오면은 세크리파이스 당연히 선행으로 찍어주고, 로어 30, 블러드 20, 그다음 버스터 30, 버스터 30까지 다 찍으면 98레벨이 됩니다. 이때부터는 버스터 사냥과 로어 사냥을 좀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창스레셔를 찍어요. 근데 이게 창스레셔가 여러분 생각보다 되게 쓸모가 많은 스킬이에요. 왜냐면은 스레셔 자체 범위가 엄청 크기 때문에 낚아먹기로 이제 막타 같은 거 조금 딸피 남고 마무리 안 된 몬스터들이 이게 딸피 처리용으로 쓰게 되는데, 요게 사냥 속도를 좀 많이 올려줍니다. 그래서 스레셔 30 찍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슬슬 블루 와이번 넘어갈 준비를 하면서 블루 와이번의 그 얼음 공격을 좀 막아줄 수 있는 엘리먼트 레지스턴스 20 찍습니다. 이렇게 5개 찍고 나면은 이제 찍을 거 없죠. 아무거나 찍으면 돼요. 매직 크래쉬 찍어도 되고 아니면 아이언홀에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차피 상관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스레 30 찍고 스레셔 30 찍고 사이클 밀다가 슬슬 하동 가고 싶으면은 로어 30 그리고 파이널 어택 다 빼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드래곤 블러드 버스터 스레셔 순차적으로 찍어주고요. 그래서 98렙부터는 이제 버스 30이 되죠. 그러면 듀파랑 브로전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창 스레셔의 비중이 꽤 크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 다크나이트입니다.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저도 이제 선배 다크나이트 140레벨 때 150레벨 때 이런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건데, 일단은 버서크 20이 굉장히 마스터리 보기 저렴합니다. 지금 100만원 200만원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없이 버서크 20을 뚫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홀더 10 매용 9 버서크 20까지를 정석으로 찍어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버서크 20이 패시브로 발동이 되면 웬만한 몬스터들이 다 리플레이에 있는 몬스터들이 다 2방 컷이 납니다. 그걸 이용해서 폭발적으로 경험치를 먹으면서 이 고레벨 구간을 빨리 레벨업을 해서 140까지 치고 올라가는 게 핵심이에요. 왜 140까지 치고 올라가는지는 그 이유는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난파선에서 파밍을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요건 이제 추후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선택지는, 자, 일단은 요렇게 세 가지가 완성이 되면은 블루와이번 1층 5마리 젠을 이제 2방 컷으로 잡아내면서 물약값을 좀 맨징하려면 힐링을 좀 찍어가지고 쭈쭈바를 좀 아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한 140 넘어가 150 넘어가면은 위험한 용의 둥지 난파선 같은 데서 사냥을 하려면 비홀더스 버프가 필요해요. 왜냐면 비숍이 없어도 명중 25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블레스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버프로 주고. 그래서 또 이게 150 이상 되면은 생각보다 스탠스가 비중이 커요. 그리고 아킬레스라는 걸 이용해서 또 이제 그 방어도 챙길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본인이 가려는 사냥터에 맞게 계속 스킬 초기화를 반복을 하게 되고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찍게 되니까 상황에 맞게 유동적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핵심은 뭐냐면 비홀더 10 매용구 버서크 20을 찍는다는 거고, 버서크는 한 번에 20을 주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비홀드 힐링을 찍다가 힐링 20개쯤 됐을 때 스초해서 다시 버서크 20으로 가도 되고, 선택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그냥 포션을 더 쓴다 혹은 딜이 더 세진다, 뭐 이 차이지, 예,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 선택이다. 그래서 핵심은 선버서크 20에 집중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창맨 사냥터 총정리 1부터 200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입니다. 1부터 8 메이플 아일랜드. 네, 여기서는 뭐 큰 설명 필요 없죠. 달팽이, 파란 달팽이 스포어 잡으면서 천천히 메이플랜드에 입문하시고, 예, 메이플랜드를 좀 즐기세요. 퀘스트는 깨도 그만 안 깨도 그만, 너무 다 깨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핵심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머스트에 있는 피오에게 릴렉스 체어를 얻어주세요. 그리고 8렙쯤에 사우스페리에서 빅토리아로 넘어오세요. 자, 아머스트 들어가시면 요놈 있죠, 요놈. 얘가 이제 피오인데 얘한테 릴렉스 체어를 꼭 만들어서 얻어주세요. 이 의자는 한번 여기를 지나치면은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얻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충분히. 자, 8부터 10 메이플 멤버샵입니다. 예, 최고 효율 레벨업 사냥터고요. 자, 그저 곧 헤네시스 가셔가지고 8렙에 얘한테 이제 말을 걸면은 얘가 퀴즈 간단한 거네요. 메이플 멤버샵이 정답이에요. 메이플 멤버샵 딱 찍으면은 경험치 2300 줍니다. 그러면 바로 9로 레벨업 하고요. 그 다음에 레벨업 직전 경험치가 돼요. 그래서 페리온을 걸어가면서 몇 마리 잡으면은 바로 10이 됩니다. 그럼 바로 전직 조지면 됩니다. 자, 10부터 30 검사의 길. 자, 요거는 최신 정보죠. 10부터 11인데요. 태국 경험치 퀘스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세계여행 스피넬한테 마을에 있는 스피넬한테 말 걸어서 세계여행 태국을 가시면은 차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가 말 거는 이벤트 퀘스트를 줘요. 그러면 차이, 키드, 폰, 롱투, 프야이리, 지트, 다시 차이 돌아오면 쭉 돌아와서 경험치 다 먹으면은 11레벨 됩니다. 예, 요거 개꿀딱이죠? 요거 해주세요. 10에서 11 찍는 게 좀 힘들거든요. 평타로 잡아야 돼가지고 파워 스트라이크가 없기 때문에 요거 해주시면 좋습니다.
뭐 귀찮으면 이거 안 하고 그냥 사냥하셔도 되고요. 자, 10부터 20입니다. 헤네시스 사냥터 1. 최고 효율 레벨업 사냥터고요. 이런 잡몹들 있고요. 아시겠지만은 이 4층으로 된 메이플 스토리의 시작이죠. 메이플랜드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냥 지나가다가 마주치는 우리 쪼랩 형님들 다 같이 모아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사냥하시면 돼요. 핵심은 주황버섯이 신점 10% 주고요. 빨간 달팽이가 전신 민첩 10% 주는데,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이렇게 주문서가 나올 정도의 기대값을 노릴 만큼 몬스터를 많이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로또 당첨되는 거다 생각하시고 기대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파티 사냥과 아닌 경우 차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파티에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저레벨 형님들을 위한 팁인데요. 요 나뭇가지, 물컹한 액체, 슬라임방울, 주황버섯가 전부 다 주력 주문서 퀘스트 재료로 써요, 이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100개 단위로 모아가지고 파시면은 3만원, 4만원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 나뭇가지 굉장히 비싸요. 이거는 개당 뭐 1000원에도 사요, 사람들이. 그럼 100개 팔면 10만 매소죠. 요런 것들 파셔가지고 택배 거래 하셔가지고 포션값 마련하시면 좋습니다. 초반부에 돈을 아예 투자하지 않고 이제 무자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에는 요런 잡템으로 포션값 멘징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몬스터만 집약적으로 잡으세요. 왜냐면 100개 단위로 모아야 잘 팔리니까. 자, 파티캐스트 월묘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좀 꿀통으로 떠오르는 이벤트인데요. 최근에 경험치 관련된 부분, 파티캐스트의 경험치 관련된 부분들이 전부 다 버프가 됐어요. 그래서 판당 2000대의 경험치를 줍니다. 엄청나게 많은 경험치예요. 왜냐면 10에서 한 판 깨면 11로 레벨업을 합니다. 엄청난 경험치 효율을 보여주는 곳인데, 단점이 있다면 잘 안 구해지기 때문에 친구랑 같이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10에서 15를 엄청 빠르게 스킵할 수 있다. 파워 스트라이크를 올리기 전 10렙 초반 약한 공원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파티 퀘스트다. 헤네시스 공원 토리한테 말 거시면 되려나. 여기서 제가 월묘 진행 방법을 알려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검색하셔가지고 해볼만 하다. 네, 15부터 20 페리온 동쪽 길목입니다. 여기는 제가 왜 넣었느냐, 페리온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한 단계 딱 넘어가면 나오는 맵인데, 맵이 엄청 크죠. 여기는 진짜 무자본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올만한 곳입니다. 한 15레벨 때 전붕이들이 오시면 쭉 한 바퀴 돌아요. 또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돌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다 보면은 나뭇가지, 나뭇잎, 장작 모을 수 있습니다. 근데 3개 다 엄청 비싸요. 특히 나뭇잎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1000원대로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가 좀 포션값 마련하면서 잡템 모으면서 천천히 레벨업 하고 싶다 하시면은 여기 한 한두 시간 정도 사냥하시면 돈 많이 벌릴 거예요. 네,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이 다크스톰퍼가 주는 장민 10%, 요것도 꽤 비싸게 팔리는 아이템이에요. 자, 20부터 25 커닝시티 추락주의입니다. 여기도 이제 최고 효율 레벨업 사냥터로 유명한 곳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명중률을 좀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명중률 26이 필요해요. 20레벨 기준 명중률 26 필요하니까 덱스를 좀 찍어주세요. 이거에 맞게. 그러면은 이제 20레벨 때 해외여행에서 해외여행 일본 가시면은 죽창 팔아요. 죽창 구매하셔가지고 이걸로 사냥하면 됩니다. 이게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여기 올라가셔가지고 이렇게 때리면은 몬스터한테 안 맞고 잡을 수가 있는데, 이 파란 버섯이 위로 팍 튀어서 올라와요. 그러면 조금 귀찮을 수가 있다. 파란 버섯이 두 성공 공격력 10% 주고요. 옥토퍼스가 한 성공 공격력 10% 주는데 둘 다 비싸요. 둘 다 비싼 주문서고, 특히 이 두 손 공격력 10%. 지금 현재 180만원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대박득이 있습니다. 커닝시티 추락주의. 자, 그 다음에 25에서 30 슬리피우드 개미굴. 여기도 이제 메이플랜드 전직업 대화합의 장이다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많은 분들이 오는 곳이고요. 전사는 요 빨간색으로 된 4층 잡을 수 있고요. 6명 풀파티일 때 경험치를 정말 많이 먹을 수 있고, 법사들이 요 주로 위쪽을 많이 잡아줍니다. 사거리가 기니까. 여기는 채널 채팅으로 개미굴 오세요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다 같이 잡으면 돼요. 네, 굉장히 파티 구인하는데 쉬운 편이고, 그 다음에 핵심 좀비버섯이 주는 창공 10% 엄청 비싸고요. 두성공 공격 60%. 창공급은 아니지만 이것도 꽤 비쌉니다. 그래서 이 주문서 2개 나오면은 아주 개꿀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비버섯이 주는 죽은 자의 부족도 돈이 됩니다. 자, 스피어맨의 길입니다. 제가 전반부 후반부 나눠놨어요. 20레벨 단위로 끊어놨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스탑 100층입니다.
자, 요 라츠인데요. 30레벨 기준으로 요거 명중 52 필요합니다. 요 라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1, 2, 3층 이렇게 있죠. 여기 2층에 보시면 여기에 나사가 있어요. 거기에 전붕이가 쏙 올라가가지고 스피어맨이니까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끼겠죠? 스노우보드를 끼고 좌우로 슬래시 블러스트를 갈기면은 한 대도 안 맞고 낚아먹기 사냥이 됩니다. 그래서 3인으로 사냥을 하는데 여기는 3인이 아니면 사냥 효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채널 채팅이나 디스코드로 3인을 구인을 하세요. 예, 가끔 가다가 1층에서 여기 이게 미끄럼틀 있거든요. 이게 법사들이 이렇게 돈꼽을 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크로식으로. 이거는 좀, 좀 방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분들 좀 많아요. 신고 조지면 됩니다. 어머리언들이 많다. 자, 페리온 동쪽 바위산 6입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돈벌이 대한사냥터로 넣어놨는데, 여기가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이 다크잉 스탬프가 주는 고목나무의 수액, 얘가 좀 돈이 돼요. 그래서 2층 나무꾼을 하고 나무꾼을 구하고 자기가 1층을 잡아서 경험치를 먹겠다고 해도 효율이 좋고요. 그 다음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 다크엑 스탬프 위주로 많이 잡으면 얘네들이 주는 이 수액을 모아가지고 팔면 돈이 쏠쏠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매우 비싸요. 이 퀘스트 아이템이기 때문에. 에오스타 100층 대비 수익 기대값이 좀 높아. 그래서 내가 슬슬 매소가 좀 안 모이는데 어디 가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한 번씩 가줄만 하다. 자, 40에서 50 에오스타 8층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에어스타 100층하고 마찬가지로 이제 최고 효율 레벨업 사냥터로 제가 꼽아 놓은 곳인데요. 요거 명중률은 62 필요하고요. 자, 여기가 이제 골렘류의 몬스터들을 전사들이 굉장히 잘 잡아요. 왜냐면 골렘류 몬스터의 특징이 뭐냐면은 마법 공격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느려요. 그리고 몹이 커요. 그러면은 전사들은 집약적으로 한 마리를 잡는데 특화되어 있는 게 전사 직업군이기 때문에 전사들이 이렇게 1, 2, 3, 4층 쭉 서가지고 파티 사냥하면 됩니다. 2마리씩 잡으면 되고, 또 드랍률도 상당히 드랍도 맛있고요. 다크본인도 꽤 돈이 되는 장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기대하면서 잡아주시면 좋다. 그래서 혼자서 잡다가 뭐 2명이다 그러면은 3, 4, 1, 2 이렇게 잡으면 되고, 3명이다 그러면은 1, 2, 3, 4층 이렇게 잡으면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전붕이들 모아가지고 사냥하시면은 매우 좋습니다. 여기 강추드려요. 저도 여기서 거의 50 찍었던 것 같아요. 자, 에어스탑 10층입니다. 여기는 이제 대한사냥터인데요. 8층하고 좀 비슷해요. 근데 핵심은 요 블록포스입니다. 이 블록포스가 망행 10%를 줍니다. 이게 기대값이 좀 많이, 이게 좀 높은, 비싼 주문서죠. 여기 한 300만 매소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먹으려고 오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인 사냥터로 파티 구인하는데 뭐 안 구해지면 혼자 도시면 되고요. 그래서 블록포스를 노려서 득을 좀 노리면서 경험치도 올리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5부터 50 루디브리안 파티 퀘스트 차원의 균열입니다. 이거는 참 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애매해요. 근데 최근에 파티 퀘스트 경험치 보상 증가 이벤트를 하기 때문에 35레벨에 포업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또 이 보상으로 주문서도 주고요. 뭐 전민 주고 귀장식 지력도 나오고 뭐 각종 무용 영역 60분 나오고 망토 60 나오고 돈 되는 거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다 안 나오고 그냥 물량 나오기도 하고요. 원석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 뭐냐면 이제 기믹이 좀 깁니다. 좀 오래 걸려요. 이게 경험치 자체는 엄청나게 많지만 전사는 파티를 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시되는 애들은 텔레포트 법사, 그 다음에 헤이스트가 있는 도적,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 직업이에요. 그럼 전부기는 사실상 이제 버스 타는 거거든요. 그러면 데미지라도 좀 잘 나오면 좋을 텐데 요 알리샤르 보스가 명중 169가 필요합니다. 35레벨 기준. 잡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미스만 뜨거든요. 그냥 몸빵 하면서 응원 전형, 힘내라 힘내라 응원하는 전사를 좀 안 데려가는 경우가 많아서 적당히 구인해보시다가 구인이 잘 안된다 그러면 그냥 사냥하러 가십시오. 여기는 정말 보상은 좋은데 파티 구하기 너무 어렵다. 길드원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46, 52 시간의 길 4입니다. 심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프리스트와 함께 사냥을 하게 돼요. 시간의 길 4 같은 경우는 일단 요거 명중률은 좀 높아요. 89 정도 필요하고요. 블레스를 프리스트가 주기 때문에 블레스를 받으면은 명중 69만 맞추면 됩니다. 신비는 보통 이제 1시간에 20에서 30만 내고요. 여기는 일단
일단은 뭐 스마십은 전 솔직히 구경 못 해봤고 엘릭서가 좀 다량 나와요. 토비도 은근히 짤짤이 돈이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노리고 사냥하는 거고, 전붕이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이게 자리인데요. 프리스트가 1층을 쭉 밀고 2, 3, 4층을 홀리신보를 주러 왔다가 다시 내려와요. 그러면은 3층에 법사 궁수 어쌔신, 2층도 법사 궁수 어쌔신이 가고 4, 5층을 전사 시프가 가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4, 5층도 법사 궁수 어쌔신이 더 잘 잡습니다. 전사가 4, 5층을 전사를 넣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전사는 확실히 좀 잘 못 밀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 내고 받는 곳임에도 구인의 더러움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이거 조금 이제 단점입니다. 그리고 블레스랑 명중 알력 중첩 안 돼서 명중 69 맞춰놔야 된다는 거 핵심이고, 그래서 이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스코드를 통해서 파티 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대한사냥터인데요. 40일에서 50일 시간의 길 1 파티 사냥입니다. 아까 지금 제가 심절 말씀드린 곳이 시간의 길 4였죠. 여기도 되게 비슷한데 플래툰 크로노스가 조금 더 약해요. 근데 얘가 이제 명중률도 좀 덜 필요하고, 근데 아무튼 근데 핵심은 시간의 길 4 자리가 없고 나는 별로 심절을 받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난 심절비 내는 것도 좀 아까워. 그러면 여기 쪽으로 많이 오세요. 이도 마찬가지로 4, 5층 전사 자리, 2, 3층 법사공수 어쌔신, 1층은 보통 썬콜 클레릭이 많이 가는데 여기는 이제 1층 법사 가야 돼요. 무조건 텔레포트 있는 직업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인 파티 하고, 이제 파티 안 구해지면은 뭐 1, 2층, 3층, 4층, 4, 5층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뭐 구해지는 대로 가는 곳이다. 그래서 이 에스터 실드 상업이 좀 비쌉니다. 요거랑 그다음에 장공 60, 이 대박 찬스 노리고 가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부터 70 스피어맨의 길 후반부입니다. 스피어맨은 사실 50부터 70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구간으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르비스 파티 퀘스트입니다. 예, 이거 하세요. 제발 이거를 하세요. 제가 정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전에 올렸던 가이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압도적인 시간당 경험치를 원래도 자랑했어요. 근데 최근에 파티 퀘스트 보상 증가 이벤트를 하면서 더욱더 압도적인 경험치량을 자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사냥을 하면은 1업당 이거 하는 것보다 3배 정도 사냥을 더 해야 돼요. 말도 안 되게 비효율적이죠. 그리고 전붕이 같은 경우는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데 빡수기라고 우겨가면서 좀, 저 잘합니다. 저 많이 해봤습니다 하면서 메이플랜드 환승천을 통해서 구인을 하시고 공략을 좀 보고 가세요. 진짜 너무 쉽거든요. 솔직히 한 두 판만 하면 다 마스터인데 처음엔 조금 얼탈 수 있거든요. 그거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근데 그리고 여기에 또 장점은 이 몹을 잡는 과정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사냥 시에 포션을 한 개도 먹지 않기 때문에 적자도 안 나고 엄청난 경험치량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곳이다. 강추드립니다. 그냥 이거 하세요. 네, 이거 하세요. 자, 58부터 72 차디찬 벌판입니다. 여기도 심절인데요. 이제 여기는 이제 최고 효율 레벨업 상태로 제가 선택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죽숲을 전붕이들이 좀 많이 이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전붕이들이 많이 모여요. 일로 전사들이 많이 모이고 제2의 페리온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사약길 가기 전까지 푹 썩는 곳입니다. 전붕이한테 이만한 곳이 없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그리고 여기가 신비를 40을 내요. 근데 일단은 정말 젠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인 파티가 흡체할 경우에 벌리는 매소 잡템파리를 하면은 40만원 이상 충분히 벌 수 있어요. 그래서 흑자가 좀 납니다. 그리고 얘네가 둘 다 잡템 잡장비를 많이 떨어뜨리고요. 그 다음에 헥터 같은 경우는 망민 60이 좀 쏠쏠이 나와요. 그래서 신비를 내고 사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경험치와 돈벌이 둘 다 가능한 이 늑대류 몬스터들을 아마 메렌을 하면서 정말 많이 잡게 되실 건데, 얘네가 정말 효자 몬스터입니다. 여기가 강추드려요. 72까지는 차디찬 벌판 강추드립니다. 자, 자리인데요. 이렇게 좌 2층 3층 우 2층 3층 아무데나 전사가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좀 길어가지고 이 아래쪽은 이제 표도나 아니면은 법사들이 많이 가고요. 그 다음에 쩔풀이가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 층 오고 여기 표도, 혹은 여기 표도 여기 쩔풀이 이렇게 준 다음에 여기를 샤이닝 레이로 잡고 돌아다니면서 심 주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명중률은 90이 맞춰주시면 돼요. 자, 70부터 100 용기사의 길 전반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3부터 대만 야시장 사이길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경신 파티, 프리스트한테 돈 주고 심볼 받는 그런 곳인데, 여기서부터는 제가 경심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부터는 심절이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쩔이 아니에요. 프리스트는 그저 사냥 서포터 역할이지 직접적으로 프리스트가 젠을 밀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상부상조, 돈을 내고 홀리심볼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73레벨이라는 레벨을 왜 제가 정해놨냐면은 이 드래곤 스레셔가 10레벨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요 알맹이 얘네들을 한 방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경험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72레벨에도 가능은 한데 뭐 해보시고요. 72레벨에도 된다 그러면 오시면 돼요. 스펙에 따라 달라요. 용기사에 의한, 용기사를 위한 사냥터고요. 요 우 1, 2자리가 잘 안 구해지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용기사가 우 1, 2자리를 젠컷을 잘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라시아이 마세, 용기사를 굉장히 환영하는 곳이고, 신비 40을 내도요 포션을 별로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자 없이 수월히 돈벌이 가능하다. 장공십 대박득도 노려볼만 하다. 자, 자리 설명입니다. 보시면은 우 1, 2, 3이 전사 자리고요. 그 다음에 좌1이 보통 이제 허밋이나 썬콜이 많이 가요. 그리고 여기에 버블꾼 절의표도라 해서 요 표도가 요 버블들을 잡아줍니다. 좀 저레벨 깐부를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가 여기서 대기를 합니다. 요 한 마리를 매지클로로 잡고 돌아다니면서 심주고 다시 돌아와서 한 마리 매지클로로 잡고 요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요 세 자리를 전사가 많이 가는데 여기가 제일 구인이 잘 안 되는 곳이다 보니까 용기사들이 많이 환영받습니다. 압도적으로 용기사들이 잘 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기는 한 가지 단점이 뭐냐면, 보통 웬만한 일반적인 사냥터들은 여기 자판기 3개가 나오죠. 보통 일반적으로 3마리 젠이다 그러면 3마리 중에 2마리만 잡아도 그 다음 턴에 3마리가 나와서 한 필드에 4마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4마리를 어찌어찌 잡으면은 어쨌든 간에 2번의 젠 동안 6마리를 잡은 거니까 똑같죠. 근데 여기는 자판기가 살아있으면 자판기 젠이 아예 안 돼버려요. 그러면 세 자판기를 다 잡을 때와 자판기를 2개만 정리할 때의 경험치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 1, 2, 3을 젠컷 내는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 경험치를 많이 손해를 보게 되다 보니까 파티 고인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싸움도 많이 나고 비매너라고 고학도 많이 올라오는 곳이에요. 자, 81부터는 하늘둥지 입구입니다. 여기는 이제 로어 사냥인데요. 아까 스킬트리에서 말씀드렸듯이 스킬 초기화를 통해서 선 로어를 찍은 용기사들이 이제 오는 곳이고, 자, 좌측에 나무꾼, 그리고 가운데 로어 3, 프리스트 1 이렇게 해가지고 추수 레벨 81부터 드래곤 로어 30 찍고 나서 사냥하는 무호흡 사냥터다.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디스코드로 구인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핵심 뭐냐면, 이제 여기가 요새는 80렙, 90렙 때 저레벨 용사들이 좀 많이 와요. 정석이에요, 요새는 여기가. 그래서 저레벨 사냥터로 자리매김을 하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100레벨 때 용기사들이 좀 도태돼요. 경험치를 많이 뺏어간다라는 명목으로 파티를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정석 사냥터로서 저레벨 사냥터, 용기 사냥터가 됐지만 상대적으로 100레벨 때 용기사들은 좀 오기가 힘들다. 여기는 또 핵심요, 다이먼의 만드나 뇌전수리검 같은 것들, 이렇게 비싼 장비는 용기사랑 프리스트가 이제 4분의 1 분배해가지고 나눠 갖는다. 저는 뇌전수리검 먹으면은 한 7, 80씩 분배 받았던 것 같아요. 자, 순명중 컷에 유의를 하셔야 되는데, 핵심은 81에 순명중 93, 85에 순명중 83 맞추면 됩니다. 이 외의 정보는 메이플랜드 돌돌 채널에 용기사 하늘동지 입구 로어 사냥 가이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에서 120 용기사의 길 후반부입니다. 자, 불과 어둠의 전장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전장 로어 사냥터인데요. 여기도 88레벨 기준 순명중 83 맞추면 되고요. 불캔, 검캔, 이렇게 지금 여기가 좀 정말 진이 정말 많이 되는 곳인데, 왼쪽에 5인, 오른쪽에 5인에서 좌용, 우용, 좌삼, 우삼 이렇게 해가지고 사냥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말 득이 좋습니다. 바로 검은 켄타우러스가 주는 레드 크리븐, 그리고 불캔이 주는 화이트 리스록, 블루 마린 이런 거 있고요. 여기가 이제 하늘동지 불어전으로 이어지는 일명 무호흡 로어 공정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용기사들이 들어왔다가 파티 구인을 할 때 디스코드로 내 대체자를 내가 직접 구하고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
굉장히 좀 고학도 올라오고 비매너라고 욕먹고 욕을 많이 먹게 돼요. 좀 까다로운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제자리 딸깍 로어 사냥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경험치도 준수합니다. 여기가 저는 여기서 정말 레벨을 많이 올렸고요. 저는 거의 120까지 불어전에서 정말 많은 시간 보냈던 것 같아요. 불어전 단톡방이 있습니다. 단톡방을 통해서 구인을 하게 되고 스공 38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이 로어 공장을 돌리는 프리스트 입장에서는 얘네들을 무조건 한 젠에 이 원젠 컷을 내서 다 잡아야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레드크리븐에 대한 기대값을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기사 3명의 스공을 12,000으로 맞춰야 돼요. 스공 합을. 그래서 좀 빡빡하게 스공을 따집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3,800이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4,200이 되고 한 사람이 4,000. 그럼 셋이 합쳐서 12,000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구인을 하게 되기 때문에 98렙부터 올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마 98레벨의 저자본 용기사들이 스공 3800을 못 만들 거예요. 그래서 레벨이 한 100레벨 중반 100레벨 후반은 돼야지 이제 불어전이 가능할 겁니다. 요 레드 크리븐이 이제 매생 역전 아이템이죠. 요 세 아이템 이렇게 이제 비싼 아이템들은 용기사랑 같이 분배를 하고요. 그 외의 잡템들은 다 프리스트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설명이 깁니다. 심플하게 설명하면은 이제 주요 시간 저녁 6시부터 12시 이럴 때는 제네시스 메테오절을 해요. 그래서 불어전이 잘 없어요. 로어팟이 잘 없어요. 그러면은 한 새벽쯤 되면은 이제 로어 공장장이라 불리는 소위 로어팟을 만들 사람이 싸게 이 자리를 구매를 해서 아침까지 새벽반 로어 파티를 돌려요. 그러면은 용기사들은 자기 스펙 그 다음에 이 용기사들과 스공 조합을 해서 좌용 우용 나눠가지고 총 6인이 이제 용기사 6인이 들어가게 되고요. 파티는 총 10인입니다. 그리고 요 좌삼 나무꾼이 좀 잘 안 구해져요. 왜냐면 우삼 같은 경우는 그냥 프리스트가 1사냥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썬콜이나 전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여기는 대체자를 못 구하는 경우에는 돈을 주고 고용하는 이제 노파티꾼, 그러니까 파티를 하지 않고 이 자리를 밀어주고 돈을 받는, 경험치를 안 뺏어가야 되니까 돈을 받는 그런 노파티꾼을 고용하기도 합니다. 보통 꿈비에는 용기사들이 내요. 뭐 시간당 한 16만 매소 이렇게 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핵심, 대체자를 구하지 않으면은 퇴장할 때 퇴장을 못하게 해요. 단톡방에서 이제 비매너로 박제를 하거나 단톡방을 이제 내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는 한 번 들어가면은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못 나가는 악명 높은 사냥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여기서 새벽 1시쯤에 들어가가지고 오전 7시까지 한 적도 있고 굉장히 좀 개미 지옥이다. 하지만 경험치 하나는 확실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8레벨부터 듀얼 파일의 파티 사냥입니다. 98레벨이라는 기준은 환월동지에서 이제 98을 찍으면 드래곤 블러드, 드래곤 로어, 그 다음에 스피어 버스터가 다 30이 찍힙니다. 다 마스터가 찍혀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듀얼 파이렛을 좀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불어전과 듀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거의 이제 여기서 120까지 찍는다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가 이제 핵심은 뭐냐면 적자가 정말 많이 납니다. 98레벨에 여길 딱 오면은 깜짝 놀라요. 적자 너무 많이 나가지고. 대신에 경험치는 하늘동지 대비 불어전 대비 훨씬 많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여기가 예전보다는 좀 구인이 좀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옛날만큼 그렇게 막 자리 들어가기가 어렵고 그렇지는 않은데 적자가 좀 심하기 때문에 본인의 스공과 몇 방 컷이 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계산을 해보시고 측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좀 적자보다는 흑자로 좀 가까워지려면은 스공이 한 3,800원 돼야 됩니다. 세 방 컷이 나는 순간부터 흑자를 경험할 수가 있다. 돈 되는 아이템은 여전 수리검과 레드 피레타 부츠 상업이 굉장히 비싸요. 요건 일상만 먹어도 굉장히 돈이 됩니다. 4,500만원 매소 정도 합니다. 굉장히 돈이 돼요. 자, 듀파는 이제 크게 듀파 6인 그리고 듀미굴 12인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파티를 나누는데 보시고요. 자세한 부분은 메이플랜드 돌돌 채널에 용기사를 위한 듀얼 파이렛 가이드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00일부터는 블루 아이번입니다. 101이라는 레벨이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제 띠입자리라 그래가지고 딱 한 마리 잡는 사냥터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용기사는 이론상 101부터 갈 수가 있어요. 순명 중 119를 맞추고 수공이 좀 좋으면은 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제 기준에서는 경험치를 정말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어느 정도 먹을 수 있냐면 듀파가 200만 정도 먹을 때 101렙 기준으로
여기는 거의 2배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시간당. 듀파나 브로전 대비 2배 가까이 먹습니다. 그 띠짜리 한 마리 잡는 그 사냥터가 정말 여기가 이제 정말 좋은 사냥터인데, 문제는 당연히 그러면은 너도 나도 가고 싶겠죠. 근데 띠짜리는 사실 띠짜리를 가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띠짜리 한 명을 끼움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6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5인이나 4인으로 보통 블루와이번을 돌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띠짜리를 가고 싶다 그러면 띠짜리를 자리를 내가 사서 내가 띠짜리를 가고 나머지 사람을 구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명중을 119를 맞추려면 스킬 초기화를 해야 됩니다. 듀파나 브로전에 비해서 명중 컷이 높기 때문에 내가 블루와이번을 올 생각이 있다면은 단순히 스펙이 되고 명중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자리를 구매해서 이 블루와이번 공장을 돌릴 자신이 있는지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드랍은 뭐 비늘, 영혼, 다이몬드 원더 이렇게 나오는데 다 고가의 아이템이지만 잘 안 나옵니다. 저는 구경도 못 해봤어요 아직까지. 네, 이게 이제 블루와이번 6인입니다. 보시면은 옥상 3젠, 그다음에 좌 2젠, 우 2, 이거 띠짜리죠. 이게 1젠, 그리고 좌일 2젠, 우일 3젠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옥상 같은 경우는 이제 힐케어가 요렇게가 힐케어가 들어가요. 그러면은 옥상은 힐케어를 안 받기 때문에 옥상 지원금을 주고 나이트로드나 이제 좀 적자를 보지 않는 지원금을 구인을 하고요. 좌이가 이제 120 이상 전사, 돌진이 필요합니다. 여기 2마리이긴 해도 여기 돌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2가 띠짜리 100일 이상 용기사 혹은 105 이상 나이트 크루세이더가 가고요. 좌일이 110 이상 용기사, 115 이상 나이트 크루세이더, 그 다음에 우일이 120 이상 전사가 가면은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6인 파티로 구성이 됩니다. 자, 120부터 140 다크나이트의 길 전반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블루와이번 5인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띠자리, 아까 갔던 자리를 중앙 자리로 바꿔서 3젠을 커버하는 식인데요. 아, 여기가 보시면은 요 띠자리하고 요 왼쪽 2마리가 자리가 달라요. 떠 있어요. 그래서 돌진을 밀면은 한 번에 3마리가 안 밀려요. 그래서 앞에 2마리 3방, 뒤에 1마리 3방, 이렇게 3방 컷으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앙 3젠은 130 이상의 용기사들이 많이 갑니다. 용기사나 전사들. 마찬가지로 이 중앙과 그 다음에 좌일 2젠, 우일 3젠 해서 이 3명은 힐케어를 받고 옥상에게 지원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중앙 같은 경우는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30대 전사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일은 120 이상 전사, 좌일은 110 이상 용기사나 115 이상 나이트 크루세이더가 간다. 자, 블루와이번 4인입니다. 4인은 5인과 1명 차이지만 좀 크게 달라요. 뭐가 다르느냐? 힐 케어를 하는 영역이 다릅니다. 1층을 140 이상의 버서크 다크나이트는 힐 케어를 받을 필요가 없죠. 혹은 2방 젠컷을 낼 수 있는 히어로 같은 경우는 포션을 많이 안 마시게 됩니다. 2방 컷이 되는 순간부터. 그래서 1층을 이제 1층 지원금을 이분들이 이제 지출을 하고 상대적으로 140 이상의 전사를 기용을 하는 식이고, 프리스트는 요 옥상과 중앙만 왔다 가면서 힐케어 하거나 아니면은 옥상에 나이트로드가 가고 중앙만 힐케어를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옥상은 130렙 때 3젠 커버 가능한 전사나 혹은 옥상 같은 경우는 140레벨 때 나이트로드들도 많이 옵니다. 1층이 엄청 폭발적인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 가려고 전사들이 많이 노력을 하게 돼요. 거의 간당 900만 가까이 경험치를 먹을 수 있어요. 자, 협동입니다. 협곡의 동쪽 길인데요. 주요 몬스터는 다크와이번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불화동 자리 없을 때 갈만한 대한 사냥터고요. 그 다음에 프리스트가 어떻게 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힐케어 영역이 달라져요. 그래서 1, 2층 힐케어 파티 혹은 옥상 3층 힐케어 파티, 혹은 옥상만 힐케어 하는 경우도 있고 3층만 힐케어 하는 경우도 있고, 나는 힐케어 안 할래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전사를 다 빼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구인을 하게 되는데, 3층 같은 경우는 2마리 젠이긴 한데 좀 멀리 떨어져서 젠이 되기 때문에 120 이상 돌진 전사 기용을 하고요. 1, 2층 같은 경우는 3마리 젠이긴 한데 역시 멀리 떨어져 젠이 되기 때문에 3방컷 가능한 130대 전사 기용하고요. 옥상은 4마리 젠이 되기 때문에 140 이상 전사가 필요합니다. 네, 옥상하고 3층을 힐케어 하게 되면은 여기를 이제 140 전사, 120대 전사 해서 이렇게 힐케어 돌아가고, 여기를
아크메이지 깐부 2명이 이렇게 여기서 딸깍 사냥을 해요. 제자리 사냥 해가지고 여기 6마리 커버해주는 식이고요. 힐케어는 당연히 이쪽을 받고 프리스트가 왔다갔다 하겠죠. 자, 요거는 1, 2층 힐케어입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목상을 이제 사젠을 나이트로드가 가고 혹은 뭐 법사가 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3층을 이제는 이제 궁수나 표도가 갑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2층을 130대 전사, 1층 130대 전사 이렇게 둘이 가가지고 힐케어 받으면서 사냥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스트가 가는 곳은 전사는 무조건 프리스트가 필요해요. 힐케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힐케어를 어떤 루트로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냥터의 빌드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0에서 200 다크나이트의 길 후반부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부분들을 자료조사를 통해서 넣었기 때문에 사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큰둥입니다. 큰둥지 봉우리인데요. 여기는 이제 1층 전사자리 네스터 골렘 잡고요. 2층 비숍 자리 스켈러스 잡는, 마리수가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이제 파밍하러 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사실 근데 네스터 골렘은 맛있는 게 많이 없어요. 화이트니스록 정도. 스켈러스가 맛있는 게 많죠. 어콤 30, 샤프 30, 부메랑 30, 부메랑 스텝 20 등등등. 5천만원 이상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스킬북들을 많이 드랍합니다. 이거 외에도 돈 되는 것들 굉장히 많이 드랍하고요. 그래서 이제 1대1 깐부 사냥을 보통 많이 합니다. 네스트 골렘을 버서커로 2방 컷을 낸다. 그게 핵심이에요. 자, 남둥입니다. 남겨진 용의 둥지. 여기도 이제 140대 전사들이 많이 오는데 일단 자리값이 매우 비쌉니다. 왜냐면 이 스켈레스 스켈레고는 돈 되는 마북을 정말 많이 드랍해요. 여기 지금 보시면 어콤 30, 샤프 30, 부스 20, 피어싱 20, 블래스트 20, 엔젤린 20 다 몇 천만 원대 혹은 억대 얘를 보유하고 자랑하는 스킬북들이고, 요 마북을 먹기 위해서 파밍도 하지만 경험치도 정말 많이 줍니다. 그래서 140렙대, 150렙대의 이 버서크 22확 다크나이트가 2층 다크나이트, 1층 비숍 해가지고 깐부 사냥을 합니다. 큰둥하고 좀 유사하죠? 네, 드랍이 매우 맛있어요. 근데 자리도 매우 비쌉니다. 자리가 거의 뭐 몇천만 원을 했던 것 같아요. 자리 값 자체가. 자, 위험한 용의 둥지입니다. 자, 위용둥인데요. 위용둥은 이제 지금 현재는 다크나이트가 갈 수 있는 사냥터 중에는 가장 경험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200까지 달리는 곳입니다. 여기가 이제 뉴트 주니어 네스트 골렘을 잡는데 이렇게 얘네가 귀요미가 이렇게 땅바닥에 박혀 있어요. 얘를 잡으면 얘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예티 같은 경우도 주니어 예티 잡으면 예티를 커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마리 젠에서 2마리의 경험치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경험치 파밍이 가능한 곳이다. 상대적으로 드랍은 아까 그 해골바가지들에 비해서는 좀 맛은 없는 편인데 어쨌든 전사가 1층을 커버를 하면서 레벨업을 많이 할 수 있는 곳이다. 버서크 20이 되면은 다 2확이 뜹니다. 2방 컷이기 때문에 뭐 2, 3층을 세 자리로 나눠가지고 저레벨 나루가 요 낚시 자리를 가기도 하고요. 그거 아니면 뭐 2층, 3층 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구인이 되는 거에 따라서. 자, 죽둥이나 망용둥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서 제외를 했는데 여기도 많이들 가세요, 다크나이트 분들이. 근데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가 좀 어려워서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버서크 20으로 2화킬만 되면은 어떤 사냥터든 갈 수 있습니다. 사냥터를 구인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갈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몰라서 뺐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한 정보 있으신 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코멘트를 통해서 남겨놓도록 할게요. 자, 70부터 200 돈벌이 사냥터를 따로 빼놨습니다. 용기사부터는 어떤 방향으로 돈벌이를 가면 좋을지를 제가 좀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거 보시고 돈벌이 겸 대한사냥터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렘의 숲입니다. 자, 여기는 핵심 뭐냐, 사익길 사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스레셔 레벨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스레셔 2방 컷, 골렘을 스레셔 2방에 잡을 수 있으면은 그때부터 좀 흑자 사냥이 가능해요. 좀 덜 맞을 수 있거든요. 그 전에는 몸박 데미지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천도가 좀 낮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잡다한 몬스터들 많이 나오는데 일단은 핵심은 요 다크마노트 이상, 이니 럭이 얘가 이제 많이 비싸요. 요거 먹으러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장공, 그 다음에 땅문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가 사실은 허밋들이 좀 많이 옵니다. 돈 벌러. 근데 전사는 사실 여기를 몸박아서 사냥하기에는 적자가 좀 생각보다 크거든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추천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이게 좀 재밌어요. 골렘 패는 맛이 좀 있어가지고 재밌습니다. 차벌 1입니다. 여기는 이제 차디찬 벌판이 아니라 차가운 벌판 1, 2인데요.
예, 뭐 이런 식으로 구조돼 있고 그냥 쭉 시계 방향으로 돌면 됩니다. 핵심은 화이트펜과 헥터가 마리수가 정말 많기 때문에 잡장비를 정말 많이 줘요. 그리고 이제 스레셔 2방 컷 나는 순간부터 여기도 흑자 사냥 가능하고요. 얘네는 꼬리도 교환 아이템으로 예, 팔 수 있고, 그 다음에 마리수도 많아서 잡장비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헥터가 주는 망민 꽤 쏠쏠하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긴 또 이제 자리 경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내가 진짜 돈 좀 모아야겠다 그러면은 예, 날 잡고 한 서너 시간씩 여기서 파밍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죽습 2, 3입니다. 여기서 이제 죽습 1하고 4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자리를 좀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우니까 많이 오는 곳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찬가지로 스레셔 2방 되는 순간부터 예, 적자가 안 나고요. 이 좀비들은 좀 느려요. 그래서 헥터나 화이트팽에 비해서는 조금 덜 맞을 수 있습니다. 문박을 최대한 좀 피할 수 있다. 그게 좀 장점인 것 같은데, 대신에 경험치도 좀 적고요. 돈도 좀 많이 벌리진 않습니다. 우리 얘는 드랍이 맛이 없어요. 엘릭서밖에 없어요. 돈 되는 게.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냥 뭐 이런 데도 있다 예, 소개하는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가운 벌판이 제일 베스트일 것 같아요. 자, 97부터는 워라중님 3입니다. 여기는 뭐 쓰레셔로 선양을 해도 되긴 되는데, 왜 97레벨을 정해놨냐면은 산미호가 명중률을 떨어뜨리는 디버프를 걸어요. 그래서 얘를 한 방에 잡지 못하면은 마법에 걸리기 때문에 얘를 한 방에 잡으려면은 쓰레셔보단 버스터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 하늘동직구에서 로우 사냥 하다가 스피어 버스터 26레벨쯤 됐을 때 3마리 3회 타격이 가능한 순간부터 예, 산미호를 한 방에 잡아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사냥터고 일자 맵이고요. 편해요. 이거 주문 서류 중에서 좀 돈이 되는 게 많이 나옵니다. 뭐 신이속, 활공, 전행, 스마, 완마 이런 것들 나오기 때문에 주문서들이 좀 기대값이 높고요. 단점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리 경쟁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쉴 데가 없어요. 자리를 잡아놓고 이렇게 잠깐 어디 갔다 올 수가 없고 무조건 사냥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럼 마을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까다롭다. 그리고 리플의 루디브리엄 지역이랑 상관없이 그냥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고요. 자, 늑대 영역 3입니다. 저에게 일비표창을 안겨줬던 바로 그곳입니다. 예, 라이칸스로프 잡으러 가는 곳이고, 근데 여기는 이제 차디찬 벌판, 차가운 벌판이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는 97레벨 이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라이칸스로프가 마법 공격을 쓰는데 데미지가 거의 1500 이상 들어와요. 정말 아픕니다. 그래서 얘 라이칸스로프를 3방 컷을 낼 수 있으면 마공을 안 맞을 수가 있는데, 4방이 되는 순간부터 마공을 맞게 되면은 쭈쭈바를 사용하게 되면서 적자가 나요. 그래서 스피어 버스터가 레벨이 좀 높아진 다음에 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단순 버리로만 비교를 했을 때는 라이칸 때문에 쿠션을 많이 쓰게 돼서 차가운 벌판 쪽이 좀 나아요. 단순 그 잡템 버리로는. 근데 라이칸이 주는 이 일비표창, 이거를 위해서 많은 내붕이들이 시간을 쏟으러 오는 곳입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웨어울프를 소환하지 마세요. 웨어울프를 소환하게 되는 게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고 기대값이 좀 낮아요. 왜냐면 옛날에는 이제 흑갑충 파밍을 하려고 왔는데, 솔직히 지금은 흑갑충 기대하는 것보다 그냥 한 대라도 안 맞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라이칸을 그냥 바로 죽여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자, 잊혀진 시간의 길 1입니다. 여기도 이제 비슷한데요. 여기는 소울테니가 한 방, 마스 소울테니 2방 나오는 순간부터 이제 흑자 사냥이 되는데, 여기는 얘네 둘이 주는 잡템이 이제 루디브리엄 교환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도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소울테니가 주는 장공 60, 마스 소울테니가 주는 망행 60, 이 두 개가 둘 다 좀 비싸기 때문에 주문서득을 노리고 오는 곳이고, 여기 좀 제인이 좀 많습니다.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면서 좀 시간 때우기 좋은, 여기가 이제 듀파 갔다가 여기 와서 돈 좀 벌고 다시 듀파 가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는 곳입니다. 자, 숲의 갈림길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다크나이트가 돼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용기사도 올 수 있는데 다크나이트가 돼야지만, 그래서 방컷을 2방으로 줄일 수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흑자 사냥이 돼요. 그래서 123은 돼야 되고요. 이 듀얼버크 같은 경우는 뭐 일비표창, 화이트 네스웨르, 피나카, 제드버그 등등등등등 비싼 아이템을 정말 많이 뱉어냅니다. 파밍계의 고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 3층은 전사가 가능하고요. 1층에는 보통 이제 법사나 나이트로드가 많이 갑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전사는 버크만 잡게 되겠죠. 그래서 전사는 다이몬의 완드를 노리고 가는 곳이다. 메이플랜드 돌돌 채널의 숲의 갈림길 가이드 영상을 추천드릴게요.
사냥의 골짜기입니다. 여기도 숲에 관련 길과 거의 동일한데요. 여기는 이제 2, 3, 4층도 듀얼 버크가 있습니다. 듀얼 버크를 잡아서 1비 표창 파밍, 피나카 파밍 하러 오는 곳이고, 여기는 뭐 자리를 그냥 이제 솔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다가 프리스트까지 해서 5인 파티 하는 경우도 있고,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솔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용의 숲 입구입니다. 여기는 135부터 올 수 있는데요. 핵심은 순명중 119인 상태에서 비홀더스 버프로 추가 명중 25 챙기면은 블레스 없이 솔플 가능하다. 이게 핵심이고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두 방이 나야지 비로소 적자가 없기 때문에 130레벨 이상이 돼야 돼요. 135레벨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 블루 드래곤 터트리주는 캐스터스가 아주 맛돌이 아대입니다. 90자 아대인데 요거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캐스터스를 캐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이거 하나 먹으면은 좀 매생을 좀 핀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0 난파선의 무덤입니다. 여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현재 다크나이트가 갈 수 있는 종렬 사냥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홀더스 버프 받아서 순명중 140 챙겨야 되고요. 여기가 왜 다크나이트 특화 사냥터라고 할 수가 있냐면, 여기는 일단은 버프를 해제시키는 디버프를 걸러요, 몬스터들이. 근데 다른 애들은 버프가 해제되는 게 되게 치명적인데,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비홀더는 버프 해제에도 안 꺼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비홀더가 다시 알아서 비홀더스 버프를 걸고요. 버서크는 패시브기 때문에 버프 스킬이 아니에요. 안 없어져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데미지를 좀 유지하면서 계속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후반부 다크나이트의 파밍을 책임지는 효자 사냥터로서 이 콜드샤크가 주는 샤프 아이디 20 지금 거의 한 3, 4억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러 오는데 난파서 100시간 뭐 200시간 했는데도 샤프 아이디 못 먹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높은 경험치 기대값과 동시에 저 흑자 사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엄청난 대박득도 있기 때문에 피아노스랑 이 난파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140레벨 때 다크나이트들이 여기서 이제 돈을 벌러 많이 와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